여보, 요즘 계속 힘이 없다면서요? 생강물에 이거 조금만 타서 마셔봐요. 몸에 좋다더라고요. 이걸 마신다고 달라지겠어? 괜히 속만 쓰릴 것 같은데. 못 믿겠으면 오늘 딱 한 번만 해봐요. 나 걱정돼서 그래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놀란 듯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아침에 예전처럼 힘이 느껴지더라고. 정말 오래간만이야. 그럼 이제 꾸준히 해봐요. 다시 자신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방금 사연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제 진료실에도 이런 사연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은정, 48살 내분비내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넘게 호르몬과 노화 환자들을 진료해 왔는데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 같지가 않다.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혈액순환입니다. 발기라는 건 심리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혈류의 문제거든요. 피가 충분히 흘러들어가고 머물러야 반응이 일어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좁아지고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여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주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60세 이상 남성 발기부전의 70% 이상은 혈류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방법도 단순하죠. 혈류를 회복하면 자신감도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약을 먹어야 하나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물론 약이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훨씬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주방에서 찾을 수 있는 식초와 생강이에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 두 가지로 되겠어 하고 의심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세요. 몸이 달라졌다고요. 왜냐하면 식초 속 아세트산은 혈관의 찌꺼기를 청소해줍니다. 막힌 길을 깨끗이 쓸어내는 거죠. 하지만 길만 열면 부족합니다. 그 길 위로 피가 힘차게 달려야 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생강이 역할을 합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이 혈관을 넓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피가 아래까지 강하게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68세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약만 드시다가 속 쓰림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분인데 제가 권한 건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생강즙 한 방울이 전부였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3주간 꾸준히 해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시 아침에 힘이 생겼습니다. 제 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약도 주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 안의 길을 열고 불씨를 지펴준 것뿐인데 잠들어 있던 기능이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혈류만 깨우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초와 생강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식초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마트만 가도 사과식초, 현미식초, 포도식초 등 눈에 띄죠. 그런데 발기력과 혈액순환 개선에 가장 도움되는 건 바로 천연 발효 사과식초입니다. 왜냐면 사과식초 속 아세트산과 함께 폴리페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식초는 산 성분이에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적정량은 딱 큰 숟가락 하나 약 15ml예요. 그리고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컵, 200ml 정도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냥 원액으로 꿀꺽 마시면 위에 자극이 너무 커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가 흔히 감기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혈액순환 개선과 남성 호르몬 분비에 큰 역할을 해요. 생강의 매운맛,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온몸을 데워주고 특히 골반 쪽 혈류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은 생강즙 한 방울 혹은 작은 티스푼으로 반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겠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마시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요. 사실은 공복에 마시면 속 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이라면 아침 식사 15분 전에 드셔도 괜찮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사 후 20에서 30분 뒤가 가장 안전합니다. 음식이 위에 깔려 있으니 자극도 줄고 성분은 천천히 흡수되니까 훨씬 부담이 덜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위염 때문에 늘 속이 불편했던 70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도 처음엔 아침 공복에 드셨다가 속이 쓰려서 중단했거든요. 제가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점심 드시고 30분쯤 뒤에 따뜻한 생강 식초물을 드시도록 했죠. 그랬더니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오히려 소화가 잘 된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2주가 지나자 본인 스스로 아침에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은 억지로가 아니라 꾸준히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번쩍 효과를 보려 하기보다는 작은 습관을 매일 지켜나가는 게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초와 생강 음료를 드실 때 반드시 약과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식초가 위의 산도를 바꾸면서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생강은 혈당이나 혈압을 약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약 효과와 겹치면 몸이 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65세 남성 환자분은 당뇨약과 혈압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무심코 약 먹고 바로 식초 생강 음료를 드셨다가 어지럼증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약을 아침 8시에 드시고 음료는 9시 반쯤에 드시도록 조정했죠. 그랬더니 불편한 증상 없이 오히려 더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용량을 절대로 늘리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효과 있으면 더하면 좋을 것 같고 2숟가락 넣으면 2배 효과가 날 것 같고.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부담이 되고 속이 불편해지고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정량, 즉 사과식초 한 큰술 생강즙 한 방울 따뜻한 물 한 컵 이 세 가지 공식만 꼭 지켜주세요. 여기까지 듣고도 혹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이 방법을 함께 실천하면서 분명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예전처럼 활력이 느껴진다면 하루 종일 표정부터 달라질 겁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빛도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도 훨씬 당당해집니다. 이건 광고도 아니고 거창한 비밀도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타이밍에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라도 시도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실천이 몸의 변화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쓰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식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식초는 혈관 청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산성 물질이라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 쓰림, 가슴 답답함, 심한 경우에는 명치 통증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알아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공복에 마셨다가는 불편한 증상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박모 어르신 67세였는데요.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위가 좋다고 권해서 아침 공복에 식초물을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가슴이 타는 듯 아프고 속도 불편해서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 공복은 절대 피하시고 식사 후 30분 뒤에 따뜻하게 드세요. 이 한마디였죠. 놀랍게도 불편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아침 활력도 조금씩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 무작정 누가 좋다고 한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 몸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건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라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지만 많이 먹으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지어 불안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2세 김 어르신은 평소 심장이 약한 편이었는데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생강차를 3잔씩 드셨습니다. 며칠은 괜찮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져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너무 과하게 드셨던 거예요. 결국 제가 권한 건 딱 한마디였습니다. 양을 줄이세요.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불편함 없이 오히려 잠도 잘 오고 아침에도 상쾌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이처럼 적당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 식초는 큰 숟가락 하나, 생강은 작은 티스푼 반 숟가락. 이 공식만 기억하세요.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약과의 간격이에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을 드시죠. 그런데 식초와 생강 음료를 약과 너무 가깝게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위의 pH를 바꿔서 약 흡수에 영향을 주고 생강은 혈압이나 혈당을 약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효가 겹치면 오히려 몸이 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65세 최 어르신은 아침 8시에 당뇨약을 드시고 바로 이어서 식초 생강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오전 내내 어지럽고 피곤해서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약 드시고 나서 최소 1시간은 띄우고 음료를 드세요. 그 후에는 전혀 문제 없이 오히려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에도 활력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약과 음료 사이의 1시간 간격.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부작용은 피하고 효과는 2배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만약 음료를 마신 뒤 속이 불편하다면 양을 줄이거나 시간을 바꿔보세요. 하루 걸러서 시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겁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은 누구에게나 정답이 다 다르다. 누군가에게 맞는 방법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고 작은 불편이 있으면 조절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하는 만큼 몸은 더 안전하게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심이 쌓여 어느 순간 자신감을 되찾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천천히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식초와 생강을 안전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분명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자신감 있는 하루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음식에서 잠시 벗어나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먹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하고 물으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는 것만으로는 70%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움직임에서 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에요. 이름하여 정맥 펌프 운동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주는 동작이에요. 왜 하필 종아리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펌프라면 종아리는 다리에 몰린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만으로는 피를 원활히 순환시키기가 어려운데 이때 종아리가 제대로 움직여주면 피가 다시 위로 잘 올라가고 결국 하체 혈류가 좋아지면서 남성 기능까지 살아나는 겁니다.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바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에요. 똑바로 서서 허리를 곧게 편 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종아리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10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20회씩 하루 총 4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한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4주간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리 혈액순환 지표가 크게 개선됐고 놀랍게도 발기력과 아침 발기의 빈도까지 평균 27% 이상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약도 주사도 쓰지 않고 단지 종아리 근육만 움직였을 뿐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깨끗하게 뚫린 혈관 위로 피가 종아리의 펌프 작용 덕분에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 피가 심장을 거쳐 다시 골반 쪽으로 내려가면서 필요한 부위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바로 이 원리 덕분에 발기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김모 어르신이셨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처음엔 회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식초 생강 음료를 드신 뒤 딱 5분만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3주 뒤 어르신이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아침에 다시 불이 붙는 느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인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사실 남성 건강을 지켜주는 건 거창한 기구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한 가지 동작일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도 안 걸리는 발 뒤꿈치 들기. 꾸준히만 하면 혈관은 점점 더 탄탄해지고 피는 자유롭게 흐르며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발기력뿐 아니라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 정맥류 예방, 무릎 관절 건강, 심장 부담 완화, 심지어 수면 질 개선까지요. 혈액이 원활히 순환하면 밤에 잠도 더 깊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나이에 무슨 소용 있겠어 하고 포기하신 적 있으세요? 하지만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합니다. 단 일주일만 해보셔도 다리의 붓기가 줄고 발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주만 지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이전과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당장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리에서라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보세요.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 몸속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감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잠시 잠든 것뿐입니다. 그 잠든 자신감을 깨우는 첫걸음, 바로 지금 이 순간 발 뒤꿈치 한번 들어 올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녁 조교, 그리고 식단 속 영양 보충입니다. 아마 발기력과 조격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먼저 조교, 즉 조격부터 말씀드릴게요.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발이 항상 시리다, 겨울엔 양말을 2겹을 껴도 시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혈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면 발끝에 작은 혈관들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발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이완되면서 뇌가 깊은 수면을 준비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깊은 수면에 들어야만 뇌의 뇌하수체와 시상하부가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을 왕성하게 분비합니다. 발기력의 원천은 결국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은 깊은 잠 속에서 재충전됩니다. 조격은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돕는 거예요. 제가 만난 70대 초반 박 어르신은 늘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새벽 2, 3시면 깨어서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발을 40도 정도 따뜻한 물에 15분만 담그세요.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이상하게 발만 담갔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쪽 반응도 다시 오네요. 여러분, 조격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생강 조각을 몇 개 넣거나 소금을 조금 풀어주면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발목까지 물이 잠길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돼요.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따뜻함이 몸 구석구석 퍼지는 걸 느껴보세요. 며칠만 해도 확실히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영양 보충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안에도 발기력을 되살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에요. 먼저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긴장하고 혈관이 뻣뻣해지며 당연히 피가 아래로 잘 흐르지 못하게 돼요. 아르기닌은 조금 다릅니다. 아르기닌은 일종의 아미노산인데 우리 몸에서 질산산화물 나이트릭 아크사이드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질산산화물이야말로 발기의 핵심 열쇠예요.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제때 제대로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돕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어떤 날은 잘 되다가도 어떤 날은 영 반응이 없는 경우. 그게 바로 질산산화물 수치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아르기닌을 음식으로 꾸준히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마그네슘은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시금치, 해조류, 검은콩 같은 통곡물에 많습니다. 아르기닌은 호박씨, 땅콩, 잘 익은 바나나, 굴, 새우, 대두 같은 음식에 풍부하죠.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팀에서 60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단을 3주간 유지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발기력이 평균 25% 향상되고 아침 기운도 되살아났으며 수면 질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한 어르신은 시금치와 아몬드를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몸이 다시 깨어난 것 같아요. 피가 도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아침에도 오랜만에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약은 약병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식탁 위에 있어요. 매일 먹는 음식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고 식단에는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하나라도 추가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발기력 회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 한 대야, 시금치 한 줌, 아몬드 몇 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복부 마사지와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조심하고 운동하고 음식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다뤘죠. 그런데 몸은 결국 순환과 리듬이 맞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바로 그 리듬을 회복하는 열쇠예요. 먼저 복부 마사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랫배를 만져보셨을 때 항상 차갑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하복부, 즉 배꼽 아래부터 치골 위까지가 잘 식고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는 아주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몰려 있습니다. 음경 해면체로 가는 길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5분 정도만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손의 따뜻함을 전해주면서 혈관과 신경을 깨워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72세 김 어르신은 늘 아침에 반응이 없다며 우울해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히 매일 자기 전 아랫배를 손바닥으로 5분만 돌려주세요. 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웃으셨지만 일주일 후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신기하게도 잠들기도 쉬워지고 아침에 따뜻한 느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혈류의 힘입니다. 복부는 마치 에너지 스위치 같은 곳이에요.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굳이 비싼 크림이나 기구도 필요 없어요. 따뜻한 손바닥과 매일의 습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햇볕이 무슨 약이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은 남성 호르몬을 자극하는 최고의 천연약입니다. 햇빛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자신감을 좌우하는 황금 호르몬을 자극하는 중요한 촉매제예요. 오스트리아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남성은 부족한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0% 더 높았습니다. 단순히 햇볕을 조금 더 쬐은 것만으로 이런 차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전 9시 이전 부드러운 햇살이 나올 때 잠깐만 얼굴과 팔, 손등을 햇빛에 노출시켜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몸의 리듬을 깨우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은 뇌 속 시상하부에 신호를 주어서 생체 리듬을 정상화합니다. 낮에는 또렷하게 깨어있고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거죠. 결국 낮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밤에는 푹 쉬게 되니 자연스럽게 성호르몬도 활발해집니다. 제가 아는 69세 최 어르신은 은퇴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을 거의 못 쬐은 거죠. 우울감도 있고 활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15분만 산책해보세요. 그냥 햇빛만 쬐셔도 됩니다. 2달 후 표정부터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아침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5분 복부 마사지, 아침엔 10분 햇볕 쬐기. 돈 한 푼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지만 꾸준히 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발기력, 자신감, 활력 이건 절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단지 조금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식초와 생강, 운동, 조격, 영양, 마사지, 햇볕.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다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께 몸과 마음을 살리는 방법을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